안녕하세요. 케겔 여왕 바데다토 고윤숙입니다. 오늘 수안보에서 파우제 다이어트 힐링 캠프를 잘 마치고 왔는데요. 캠프가 끝나는 시간에 누가 쪼로로 저한테 달려와서 하시는 말이 유튜브 영상 너무 잘 봤다고, 그리고 캠프에 들어오는데 제 영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영상을 제가 처음에 이거 준비를 했었을 때 제가 이거 드림파 다이어트를 만나서 저도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더 젊어졌다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좋은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책자로 나온 거가 있어요. 당신의 체지방 최고의 영양분입니다. 자기 오줌으로 굶어 죽지 않기. 이제 다이어트도 한류다. 한류 다이어트의 시작.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 굶어서 빼면 건강에도 안 좋고 다시 찌는데 건강 유지도 되고 살도 잘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 복잡하고 어려운 다이어트는 노노. 당신의 지금 드림 파우제가 필요하다. 꿈의 다이어트 드림 파우제로 쉽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세요 라는 이 책자가 새로 나왔어요. 단식원의 새로운 진화 다이어트 호텔 파우제, 예비신랑 신부 취준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 굶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 드림파 다이어트로 건강하게, 최고의 성형은 드림파 다이어트, 굶는 건 자신을 병들게 하는 행위, 상쾌한 아침 드림파로 시작합니다 라는 책자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주위에서 저한테 많이 이렇게 이 책자를 유튜브를 통해서 책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책 읽기가 바쁘다 보니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들을 하셨는데 오늘 오후에 모처럼 제가 시간이 나는 관계로 저도 한번 책을 보고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나 3번 정도로 해서 나눠서 제가 이거를 읽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단식 다이어트는 자살행위다. 다이어트는 변화이자 신선한 자극이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먼저 내가 변해야 된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렇게 드림파 다이어트를 통해서 감량을 한 13kg, 14kg 정도를 감량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세요. 도대체 뭐를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고 예뻐지셨냐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림파 다이어트를 한 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정말 요요 없이 이렇게 지금도 예쁘게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처음 제가 찍은 영상에 나오는 얼굴 사진하고 지금의 영상에 나오는 얼굴 사진을 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체험인 닥터 정입니다. 오늘 다이어트 체험 행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제가 이 다이어트 제품과 오줌요법 시스템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서 본 제품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자기 오줌으로 굶어 죽지 않는 법입니다. 본격적으로 본 다이어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업을 자세히 깊이 있게 체험을 시키는 것이 중요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다이어트를 체험해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그 확신의 바탕 위에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기분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굶고 있고 앞으로 굶을 생각으로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갈수록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갈수록 컨디션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것일까요? 근육이 많고 살이 많은 사람일까요? 운동선수들이 건강한 것일까요? 건강하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잘 보고 잘 자고 잘 배출하는 것일 겁니다. 온몸의 기능이 잘 돌아가는 것이 건강한 것일 겁니다. 병들고 아프지 않는 것이 건강한 것이지, 몸이 건강하고 근육이 많아도 당뇨, 고혈압 증세가 있다면 건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몸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까요? 물론 우리가 움직이고 기능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으로 만들어 쓰는 에너지가 가장 필요하겠죠. 몸을 움직일 에너지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에너지는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 영양분에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고 소화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양분과 에너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의 신체가 기능을 하기 위한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 심장이 뜨는 에너지는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한 칼로리를 사용하지만, 그 심장이 뜨는 신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멈추겠죠. 그 신호는 어떻게 전달되는 것일까요? 심장이 뛸 에너지가 있어도 1초에 한 번씩 뛰게 하는 신호가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10초나 1분에 한 번씩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1초에 한 번씩 심장을 주기적으로 뛰게 하는 신호 전달 시스템이 우리 몸에 있고, 그 신호를 온몸에 전달하는 신호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몸이 하게는 신진대사 물질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몸에 땀이 나는 이유는 운동 등으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몸속의 수분을 증발시킴으로써 우리 체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신호 전달 체제가 있고, 그 체계 안에서 신호 전달 물질이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로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심장이 일정하게 뛰게 하는 신호 전달 체계와 신호 전달 물질이 우리가 사용하는 영양분, 에너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 전달 물질은 한번 만들어서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이나 성분을 우리 몸에서 조합해서 한번 사용하고 바로바로 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체장에서 만드는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내에서 당분 희석제의 역할을 해서 혈관 운반된 영양분이 세포에 흡수될 때 세포막의 셀룰로이드 조직을 통과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당분이 흡수되지 못하고 세포막의 셀룰로이드 조직에 엉겨붙어 당뇨의 원인이 되는데, 최근에 인슐린이 심장 박동의 신호 전달 기능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신호 전달 물질이 한번 만들기만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우리 몸에 가득 채워져 있는 신호 전달 물질은 흐르는 물처럼 우리 몸을 순환하고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을 구성하는 성분인 헤모글로빈의 중요한 요소인 철분은 혈액뿐만 아니라 체액 등의 미네랄 요소로서 이온화되어 전기 신호 전달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 같이 흡수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그 철분을 배출하지 않고 몸속에 계속 축적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섭취한 철분이 몸속 축적되어 몸에 축적되어 아마 우리가 철 덩어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들어오고 나가는, 다시 보충하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 신진대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황제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고 고기만 먹으면 살이 찌지 않고 체중도 줄일 수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는 다이어트를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황제 다이어트를 통해서 10kg, 20g을 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황제 다이어트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황제 다이어트를 고안하고 주장하여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사람은 미국의 내과 의사인 로버트 애트킨스 박사입니다. 황제 다이어트나 애트킨스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이 다이어트 방법을 고안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72살 때 길을 걷다가 쓰러져서 심장작으로 죽었습니다. 사인은 출혈성 심장부전 고혈압이었습니다. 그 후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1년 이상 황제 다이어트를 수행한 사람 중에 500명 이상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이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덧붙여 별도의 내용으로 당뇨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심장병 발병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약 50배 정도 되는 것으로 의학계에서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호 전달 물질 중에 하나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효소가 있고 신호 전달 물질의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당뇨병이 됩니다. 우리 몸의 췌장에서 만든 인슐린은 혈액 속에 들어가 모세혈관에서 세포로 흡수되는 당분 성분을 희석시켜서 세포막화시키게 해주는 당분 희석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혈액 속에 흡수된 당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설탕물처럼 끈적거리는 상태입니다. 이 자체로는 셀룰로이드 조직인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세포막은 커피를 거르는 종이처럼 셀룰로이드 조직으로 엉킨 조직막이므로 인슐린이 부족하면 끈적거리는 당분이 통과하지 못하고 엉켜버립니다. 이 끈적끈적한 당분을 맑게 하여 세포막을 안으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될 경우 당분 성분이 세포막에 엉겨 영양분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세포막이 막힘으로 인해 우리 몸에 영양성분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오게 되면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상처가 나면 아물지 않고 썩어서 절단하게 되기도 하죠. 이렇게 중요한 인슐린이 최근에 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심장이 1초에 한 번씩 뛰게 하는 신호 전달 물질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인슐린이 당분 희석제 역할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당뇨병도 불러일으키지만 심장을 뛰게 하는데도 문제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황제 다이어트를 오래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당분 희석제로서 인슐린의 성이 없어지게 되며 췌장에서 인슐린을 작게 만들게 조정된다고 합니다. 필요 없으니까 적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 다이어트를 장기간 하게 되면 심장마비나 심장병들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황제 다이어트는 심정질환이나 고지혈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인체는 동시에 약 30만 가지의 기능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고, 느끼고, 체온을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인체 기관들이 사용하는 영양분, 에너지도 필요하지만 그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신호 전달 물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호 전달 물질이 어떤 것인지 인슐린을 예를 들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건강하기 위해서 적게 먹으면 좋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 먹으려고 매 식사 때마다 적게 먹어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막상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 적게 먹으려고 하는 결심을 잊어버리게 되고 먹는 것에 열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식욕 때문인데 이 식욕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서 모두 실패한 경험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식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적게 먹으려고 결심을 하고 식사를 하지만 막상 밥을 입에 넣고 씹는 순간에 결심은 잊혀지고 항상 내 머릿속에는 이러한 결심이 들려옵니다. 이번 식사만 그냥 먹고 다음 식사부터는 적게 먹어라. 이번 끼까지만 그냥 먹어라. 다음 식사부터 적게 먹고 안 먹는다면 이번 식사는 많이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속삭임의 소리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식욕만 조절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식욕을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이 먹는 것을 소홀히 해서 영양 부족이 생기거나 또 자손을 만드는 일을 소홀히 해서 종족이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인간에게 식욕과 성욕이라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2대 욕구를 입력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 식욕과 자손을 이어가게 하는 기본 욕구인 성욕을 최고의 욕구로 입력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식욕과 성욕을 컨트롤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우리가 섹스할 때 도파민, 세라토닌 같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신호물 전달 물질이 하나인 쾌감 물질이 분비되어 우리를 강하게 지배합니다. 그래서 한번 섹스를 시작하면 마음대로 끝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하여 섹스를 도중에 그만두는 것이 쉬울까요? 송혁처럼 식욕도 일단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대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쾌감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식욕과 성욕을 인간의 동일한 기본 욕구로 분류합니다. 다이어트는 다음 끼니부터 이번 끼니는 마음껏 먹어라 라고 속삭이는 것은 내 의식이 아니라 밥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순간 분비되는 쾌감 물질이 대뇌를 점령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욕도 성욕처럼 도중에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섹스를 도중에 그만두거나 이미 시작된 섹스를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아시리라 생각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어쩌면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식욕과 성욕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신호전달 물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적게 먹기 위하여 그토록 굳은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빈번히 실패하고 오히려 폭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다이어트들이 소식의 다이어트는 포기하고 아예 식사를 하지 않는 완전 단식을 하면서 살을 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식 방법보다 쉬워서 단식 다이어트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3, 4일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다이어트를 하며 실제로 3kg에서 5kg 정도를 빼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이어트가 끝나면 요요 현상으로 살이 더 찌는 불편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또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한 신호 전달 물질 다음으로 중요하게 짚어볼 것이 단식으로 살을 빼는 문제입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을 빼기 위해 장기간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굶어 죽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약 7일간 물을 포함한 어떠한 것도 섭취하지 않으면 온몸의 기능이 정지하여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는 것이죠. 물은 먹을 수 있는 조건에서 굶는다면 30일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무인도에서 갇혀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마른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아주 뚱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는데 누가 먼저 죽을까요? 마른 사람일까요? 뚱뚱한 사람일까요? 뚱뚱한 사람이 훨씬 오래 살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뚱뚱한 사람의 몸에 있는 체지방은 바로 영양덩어리 아닙니까?
굶게 되었을 때 그것을 쓰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닙니까? 그 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서 쌓아놓은 영양덩어리인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다면 너무도 억울할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도 뚱뚱한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뚱뚱한 사람의 몸에 요구하는 기초 대사량이 다른 마른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더 빨리 지치게 되고 더 먼저 쇼크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쇼크사가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30층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죽는다면 30층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죽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프게 죽을까요? 뉴스에서 추락사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땅에 떨어지는 순간 얼마나 아플까요? 그러나 사람은 의학적으로 땅에 닿기 전에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인체 모든 기능과 감각 기능을 정지시켜 죽음의 상태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체가 미리 죽어버리는 현상을 쇼크사라고 합니다. 30층 높이에서 투신하는 그 순간 그 사람 몸은 미리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뚱뚱한 사람이 마른 사람보다 더 빨리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굶어 죽는다? 이 뜻은 몸에 사용할 수 있는 영양분이 없어서, 즉 빼야 할 영양분, 살이 없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무엇이 부족해서 죽는 것일까요? 아무리 많은 살을 보유하고 있어도, 다시 말하면 아무리 뚱뚱해도 굶게 되면 30일 이상을 버티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심장이 띨 에너지 원인 영양분은 체지방의 형태로 몸 안에 가득 쌓여 있어도 1초에 한 번 뛰게 하는 신호를 심장에 보내줄 신호 전달 물질이 없으면 심장은 뛰지 못합니다. 오랜 기간 굶어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몸의 기관들 오장육부, 심장, 폐, 간, 췌장들이 영양분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오지 않아서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정지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30일이면 굶어 죽는다는 말은 30일이면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있던 신호 전달 물질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서 몸의 모든 신호가 멈춰서 기관의 기능이 정지된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신호 전달 물질은 우리 몸에 쌓아놓고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순환하며 작동하고 배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고 빠져나간 만큼을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통하여 조달받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는 그것을 이용하여 합성한 신호 전달 물질을 사용하여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을 빼야 한다는 목적 하나로 무조건 단식을 하게 되면 계속 빠져나간 신호 전달 물질의 양만큼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정지된다고 해석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일주일간 식사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30분의 7만큼 죽어 있다. 모든 기관의 기능이 30분의 7만큼 축소되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단식 다이어트는 이렇게 위험한 방법인 것입니다. 살은 빼보지도 못하면서 실제로만 몸만 굶어 죽게 만드는 과정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단식 다이어트입니다. 그렇다면 적게 먹는 소식 다이어트는 쾌감 물질의 방해로 어렵고 단식 다이어트는 생명에 위험한 치명적인 방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에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식 다이어트 중에 자기 오줌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줌을 먹는 방법은 오줌요법이라고 하여 옛날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일본의 생리의학자인 나카오 박사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세계 각지의 요법을 정리하여 오줌 요법이라는 저서를 출간하고 일본에서만 약 200만 명의 추종자들이 있을 정도로 오줌 요법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오줌 속에 좋은 성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줌 요법이란 오줌을 먹고 다이어트하는 것이 아니라 오줌을 먹고 건강하게 살자는 건강 요법입니다. 그럼 이 오줌이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걸까요? 오줌에는 단순히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순환되어 배출되는 신호 전달 물질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신호 전달 물질을 충분히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일 것이고, 눈에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간이 좋지 않고 심장이 나쁘다면 그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는 에너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기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신호 전달 물질이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지 않은 신호 전달 물질을 80%밖에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100%를 만들어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현대의학에서도 그 방법을 정확히 처방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부족한 20%를 채워주는 방법을 현대의학에서 많이 제시하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미네랄, 건강식품 등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더라도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 인체는 음식으로부터 제공받는 여러 가지 영양소로 우리 몸을 이루고 또한 우리 몸을 매 순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물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 이 영양소는 에너지, 칼로리를 제공하는 영양소입니다.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비타민 종류들 모두 22가지, 미네랄, 철분, 구리, 아연, 마그네슘 등등 20여 가지 정도입니다. 총 50여 개 정도의 필수 영양소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로서 과학자들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명명한 물질의 종류는 식물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물질로서 약 25,000여 가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름조차 짓지 못한 물질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비타민으로 이름을 붙일 물질이 수만 가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삼에 들어있는 사포닌은 어떤 물질일까요? 구찌뽕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어떠한 작용을 할까요? 쌀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만 들어있을까요? 감마, 우리자놀, 파틴산, 아라비녹실란과 같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성분이 바로 쌀 속에 있는 성분입니다. 이소플라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된장국과 낫또에 포함되어 우리가 항상 섭취하는 물질입니다. 포코산틴이라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성분은 바로 미역국으로 우리가 섭취하던 물질로서 요즘 항암 성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의과 학계에서는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을 1% 정도로만 특정하고 제조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약 25,000여 가지 식품에 포함되어 우리를 구성하고 지탱해 왔던 것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약 200년은 걸려야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에 대한 성분표가 나올 것이라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은 자기 오줌을 먹는 것입니다. 신호 전달 물질을 80%밖에 만들지 못했지만 쓰고 배출된 오줌 속에는 신호 전달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족한 20%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건강하지 않은 자신이 만들어 쓰고 내보내는 오줌보다는 건강한 사람이 쓰고 배출한 오줌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양귀비는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7살 여자아이의 소변만 골라서 먹었다고 하며, 인도의 고대 경전에는 오줌을 하루에 2차례 이상 마시면
천하의 그 어떤 명약보다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오줌이 좋으니까 오줌 먹고 건강하게 살자는 건강요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 전달 물질의 공급 없이 무조건 단식을 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다이어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의 하나로 오줌이 있으면 굶어 죽지 않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다면 오늘 이 강의만 기억하십시오.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자기 오줌으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굶어도 굶어 죽지 않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동면동물인데요. 곰이나 뱀처럼 추운 지방에서 동면하는 동물들은 가을에 참된 먹고 몸에 체지방을 쌓아둔 채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쌓아둔 체지방으로 버팁니다.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동면 동물들은 동면을 하면서 어떤 배출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신진대사를 극히 줄이고 가사 상태로 신호 전달 물질을 배출하지 않음으로써 몸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동면 동물처럼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굶는 경우에도 소변을 통해 신호 전달 물질을 계속 배출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주 귀중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자기 오줌만 제대로 이해해도 건강해질 수 있고 살도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줌을 먹는 것은 거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개발한 드림 파우제를 드셔야 합니다. 우리 드림 파우제는 오줌에 포함된 신호 전달 물질을 완벽히 조합한 제품입니다. 오줌 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재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신호 전달 물질을 완벽히 구현해서 제품화하였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증명해 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제품을 개발한 지 25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사실은 주장하기는 쉽겠지만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굶어봐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면 굶을 수 있을까요? 굶어 죽을 텐데요. 하지만 저희 드림 파우제를 드신 분들은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도 않았고 6개월 단식으로 최고 67kg를 감량한 기록도 있습니다. 단식을 7일을 넘기는 것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을 10kg 뺐다고 해도 몸의 기능이 50% 없어지는 굶어 죽는 가정에 있다면 절대로 그런 다이어트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파 플러스는 오줌을 대신한 신호 전달 물질의 집합체인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오줌보다도 뛰어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지난 25년 동안 증명해 보였습니다. 살을 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굶어도 멀쩡하고 오히려 건강해진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저희 드림 파우제 다이어트 제품은 그래서 위대한 발명품인 것입니다. 지난 25년간 다이어트로 인한 의료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안전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2018년 10월경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 공장의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관 5명이 판사가 발부한 수색영장을 들고 조사를 나왔습니다. 경찰 가족 중 1명이 다이어트를 위해 저희 제품을 먹었는데 이것만 먹고 힘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 마약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헤로인 같은 마약 성분이 없이 이런 효과가 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넣었다고 판단하여 판사에게 수색영장을 받아 저희 회사의 조사 압수수색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트럭 분량의 원료와 완제품을 압수해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마약 성분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법에 저촉되는 물질은 어떠한 성분도 넣지 않았고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업 비밀이라 자세한 것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완벽히 완전하다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코카콜라 제조 비법이 비밀인 것처럼 우리 드림 파우제도 제조 비법은 비밀입니다. 이렇게 25년간 안전성이 입증되었고 한국의 농업진흥청에서 발명한 대사성 질환의 치료와 예방 특허도 이전받아 독보적인 제품으로 다이어트 시스템을 확립하였습니다. 덧붙여 우리 드림 파우제에는 매우 효과적인 활력제가 다량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3일 동안 다이어트를 해도 눈이 떠지고 기운이 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지쳐서 다운되게 하는 활력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오줌 성분을 대신하여 완전히 단식을 하면서도 굶어 죽지 않게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게도 해주지만 여러분이 눈을 뜨고 기운을 차려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활력제 성분도 들어있다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자기 오줌으로 먹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운이 나게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드림 파우제에는 칼로리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칼로리가 들어있다면 살이 빠질 이유가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 드림파 플러스 다이어트는 우리 몸에 쌓여있는 피 속의 찌꺼기, 내장지방,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기운차게 그것을 소비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을 뺄 수 있을까요? 하루를 먹지 않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체지방이 필요할까요? 평균적으로 체지방 1g이 5칼로리를 낸다고 하는데 보통 성인은 2000칼로리에서 3000칼로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완전한 단식 상태에서 최소 400g에서 600g의 체지방이 있어야 그것을 이용하여 생활할 수 있겠죠. 계산을 해보면 21일 칼로리가 전혀 없는 드림파 플러스만 마시고 21일 다이어트 하면 8kg에서 12kg의 체지방을 소비하여 다이어트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몇 킬로나 빠질까요? 대략 3kg에서 5kg 정도의 감량 효과를 체중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전부 살이 빠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3일간 실제로 체지방은 2kg 이상 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체중계상으로는 몸무게는 줄어들까요? 이것은 모두 살만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폐물도 같이 빠져나간 것입니다. 실제로 1kg를 뺀다라는 것은 하루에 5000칼로리를 소비해야 가능합니다. 하루에 5000칼로리를 소비하려면 하루에 하프 마라톤 20km 정도를 뛰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 전문가가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체험 행사 이후로 여러분은 다이어트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체험을 어떻게 설명하고 팔 수 있겠습니까? 비만은 세 곳에 살이 찌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 몸 옆구리에 붙어있는 체지방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장지방, 세 번째는 혈관 속에 쌓여있는 지질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찌꺼기 지방입니다. 이러한 지방은 먹는 만큼의 영양분을 다 쓰지 않아서 쌓아둔 것인데요. 이렇게 쌓아둔 비만 원인 물질들은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먹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식 중에라도 우리 몸에 신호 전달 물질이 완벽히 공급되고 있어야 합니다. 신호 전달 물질이 완벽히 공급되고 있어야만 우리 몸은 여러 곳에 저장해 놓은 영양 물질을 사용하여 체지방을 소비하고 건강해지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이란 무엇일까요? 혹시 먹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우리 몸에 비축해둔 비상식량이 아닐까요? 낙타는 사막을 횡단하기 전에는 일주일 내내 먹이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달 이상 사막을 걷는데 먹어두었던 영양분을 사용하면서 버팁니다. 낙타의 등의 혹, 이것은 순수한 지방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낙타는 왜 굶어 죽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원신 시절에는 매번 잘 챙겨 먹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루 한 끼는 고사하고 3일에서 4일 열흘 동안 먹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 먹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고 몸 안에 영양분으로 저장하여 못 먹을 것에 버틸 수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에 쓸 영양분을 많이 저장하고 있다는 것은, 살이 많이 쪄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만이라는 것은 비상사태 시에는 굉장한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비만 유전자가 저주의 유전자 아닌 특별한 능력을 줄 수 있는 축복의 유전자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일 강의 때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소식 다이어트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드렸고, 식사를 하지 않는 다이어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죽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을 굶어 죽는 과정으로 내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호 전달 물질을 계속해서 공급해주지 않으면서 단식한다면 치명적인 건강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것을 일부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줌요법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자기 오줌으로 굶어 죽지 않기였습니다. 하지만 오줌을 먹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 2, 3차례 하루 2, 3차례 몇 달씩 먹어야 한다면 사실 이것도 큰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줌보다 훨씬 좋은 대체제가 있습니다. 바로 드림 파우제입니다. 오줌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가 25년간 확인되었습니다. 편하게 마실 수 있고 엄청난 활력 효과가 있어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효과를 가진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체험하실 드림파 플러스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직접 만나 뵙고 강의를 하게 되어 고맙고 행복합니다. 책의 반 정도를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또 영상으로 인간의 외적인 힘과 내적인 힘, 왜 다이어트 드림파 플러스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머지도 제가 책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혼자 다이어트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캠프에 보통 한 7, 8번 정도 들어오시는 분들을 쭉 연결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성공 못하신 분들이 진짜 단 한 명도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하긴 힘든 다이어트 호텔 저희 파우제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예쁘고 저처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